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가정의학과 의사 김은탁입니다. 저는 환자분들 곁에서 오래 관찰해왔습니다. 피곤하면 인삼을 찾고 속이 더부룩해도 인삼을 먹고 체력이 떨어지면 또 인삼을 찾는 모습을요. 그러다 어느 날 인삼이 몸을 살리는 대신 더 무겁게 짓누르는 경우를 제 눈으로 보고 난 뒤에야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젊을 때 인삼을 만병통치처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환자들을 오래 보고 나니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몸이 보내는 신호는 모두 다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무시하고 인삼을 들이키는 분들을 보며 저는 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삼을 만났던 진료실의 오래된 기억.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로 살면서 인삼과 관련된 환자분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분은 피로를 견디기 위해 매일같이 인삼 농축액을 드셨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활기 있어 보였고 본인도 덕분에 버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분의 혈압이 오르고 위 점막이 붉게 부어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몸의 작은 신호를 인삼이 가려버린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몸이 보내는 피로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인삼으로 조용히 덮어두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피곤하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무조건 보양식부터 떠올리지는 않으신가요? 몸이 쉬어달라는데 억지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챕터에서 이어서 왜 이런 오해가 반복되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먹는 인삼의 순간들. 저는 진료실에서 참 많은 인삼 오해를 들었습니다. 인삼은 보약이니 많이 먹을수록 좋다. 필요하면 인삼부터 먹어야 한다. 그러나 제 경험은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 감기 몸살이 올 때 뜨거운 인삼차를 드시고 열이 갑자기 치솟아 응급실로 가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변비가 있었는데 인삼이 좋다니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속이 막히고 답답함이 심해져 결국에는 중단해야 했습니다. 인삼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속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좋은 것이라 믿고 먹지만 막상 그 좋은 것이 몸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일이 반복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인삼 사용 습관이 있으신가요? 혹시 남들이 좋다니까라는 이유로 또는 나이 드니 챙겨야지라는 마음으로 무심코 먹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음 챕터에서는 인삼이 어떤 몸에 독이 되는지 제가 겪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인삼이 약이 아닌 독이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저는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인삼이 독이 되는 분들은 대부분 몸에 열이 많고 마음이 쉽게 들뜨고 속이 자주 더부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인삼을 먹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피로가 오히려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잠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저는 집안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바로 위 누나는 젊을 때부터 잠이 얕아 쉽게 깨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갱년기 이후 체력이 떨어지니 인삼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렸지만 누나는 몸에 좋다는데 괜찮겠지 하고 계속 드셨습니다. 결국 잠은 더 불편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려 한밤중에 깨어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인삼이 몸에 열을 더 올려 잠을 방해한 겁니다. 그제야 누나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좋다는 말만 믿었던 걸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보양을 시도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오해를 피하면서도 몸에 부담 없이 인삼을 활용할 수 있는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읽는 인삼 사용법.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한 가지 원칙을 전합니다. 몸의 피로가 왜 생겼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인삼을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첫째, 몸이 냉하고 손발이 차고 평소 기운이 쉽게 떨어지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이틀, 사흘 단위로 몸 상태를 기록하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속이 자주 답답하고 트림이 많고
얼굴이 자주 뜨거운 분들은 인삼을 잠시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들에게 인삼은 체력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몸의 열을 더 쌓아버립니다. 셋째, 피로가 단순한 과로 때문인지 아니면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 때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잠은 편했나요? 잠이 편치 않은 날엔 인삼보다 따뜻한 물 한 컵이 훨씬 낫습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다보고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일. 그게 바로 인삼을 약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이제 결론에서 오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 오늘 저는 인삼이 체질과 상황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채 보약만 서두르면 오히려 몸은 더 지쳐갑니다.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진짜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몸은 늘 말하고 있으니 그 작은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